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게 되면, 참고로 코드 실행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뭐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거나 뭐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튼 코드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제어문에는 조건문이 있고 그리고 반복문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떤 개념을 배워볼 거냐면 이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문이 이제 굉장히 처음 배우면 어려울 수 있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배워두면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자, 일단 제가 let age라는 변수를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성년입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둘 중에 뭐만 출력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지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콘솔 클리어 좀 잠깐 할게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변수값 있죠. 요 age 값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입니다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요 변수와 변수값이 뭔지에 따라 관련 없이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 값,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값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되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미성년입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참고로 이거 이렇게 슬래시 두 번 하는 거는 주석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주석, 아니면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걸려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미성년입니다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0이면 이제 성인입니다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부여할 거냐면 조건이라는 걸 부여를 할 겁니다. 조건이라는 걸 부여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 포맷은 외우세요. 자, if,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자, if가 뭔 뜻이죠? 여러분들 영어로 만약에 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죠, if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 소가로 안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이제 비교연산자 있죠? 조건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 그러면 자, 성인입니다 라는 녀석이 출력이 되려면 이 조건식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age가 뭐 이상일 때? 20보다 클 때, 그러니까 20 포함까지 되겠죠?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인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 조건식은 언제 실행이 되냐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소괄호 안쪽, 요 소괄호 쪽이 뭐라고 하냐면, true일 때, 즉, 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age가 20보다 크기 때문에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0이 되면 출력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출력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언제 실행이 된다? 오직 true인 경우에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를 true로 해볼게요. true. 그러면 얘는 조건식이 참이죠. 그죠? 참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인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얘는 만약에 false라 하게 되면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요런 조건식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성년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어떤 조건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age가 20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 값을 제가 19로 바꿔요. 그러면 19 둘 중에 뭐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참이기 때문에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맞춰보세요. 지금 얘도 이제 얘가 만약에 얘가 지금 거짓이고 얘가 참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문구를 출력을 해준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실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조건문도 실행되고 있는 거고 이 조건문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짜 놓게 되면 컴퓨터는 얘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고 얘도 지금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요 지금 이제 요걸 20으로 다시 바꾸면 요 조건식을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참이네 하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해줬을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도 실행을 해봤더니 얘는 거짓이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출력을 안 해준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고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굳이 여러분들 두 개의 보기가 있다 했을 때 이지선다예요.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보기가 정답이라고 하면 굳이 2번 보기를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컴퓨터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이게 빨리빨리 실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이게 지금 빨리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코드는 사실상 더 빨리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묶을 수 있냐면 else로 묶을 수가 있다. else로. 자, 그러면 else if로 이렇게 묶게 되면 뭐가 더 좋은 거냐면 이렇게 하면 이지선다 구조가 되는 건데 요 조건식이 참이면 만약에 참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들떠 볼 것도 없이 요 조건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if문이 두 덩어리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두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둘 다 거짓인지 참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둘 다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를 else로 묶게 되면 아까의 기존에 있던 두 덩어리였던 if문이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얘가 만약에 지금 거짓이에요. 그러면 거짓인데 이 1번, 2번 보기가 있는데 여러분 1번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뭐가 정답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2번이 정답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또 2번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 비효율적인 거죠. 왜요? 우리는 시간은 굉장히 시간은 없고 빨리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else로 묶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이지선다 아까 같은 경우 구조에서보다 좀 더 빠른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else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바로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요 문구를 출력해주고 끝납니다. 요 문구를 출력해주고 끝난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건문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지금 여기 제가 탭 한 번 쳤죠. 이렇게 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몇 개? 한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탭을 무조건 한 번 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if, else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이용해서 한번 뭔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 저는 여기다가 let age grade라 해가지고 -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age가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age grade를 0이라고 두겠습니다. 0. 그리고 만약에 age가 자 10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age가 2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때를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10대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10대 10 이상이고 10 이상이고 20세 미만이면 10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age grade를 10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자 얘는 20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40 50 아이고 30이죠 30 40 그 다음에 40 5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얘는 10대니까 10이고 얘는 20대고 얘는 30대고 40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왜냐면 엔드 연산자는 얘 이 둘 다 만족해야지 이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문이 지금 만약에 실행이 돼요. 그러면 조건식이 실행이 되면 이 age 결과값에 따라서 만약에 age가 10보다 크거나 20보다 작다 하면 age 그레이드를 10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당연히 콘솔.로그 했을 때 여기다가 age 그레이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age 그레이드가 20일 때는 2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30하면 30대입니다. 그리고 40 해볼게요. 40하면 40대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결과값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50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50이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대가 나와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지금 50대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요 50대에 관련된 게 조건식이 있나요? 없죠. 그죠? 요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왜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대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if문 더 써볼게요. if문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else, 아까 else 설명드렸죠? else로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50대 이상입니다 라고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5살로 입력을 했어요. age를. 그런데 5살로 입력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 0대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0대입니다가 말이 되나요? 0대입니다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조건문을 하나 더 써줄게요. if age 그레이드가 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else로 쓰고 이렇게. 자, 이런 구조로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요 값에 따라서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짰는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if문을 우리가 중첩 if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첩 if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방식이다. 요거를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짜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가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덩어리가 여러 가지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50이라 입력하면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내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결과값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쓰는 게 뭐다? else if 그리고 els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덩어리 있던 것보다 이렇게 한 묶음 아름다운 if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걸어준 거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정답은 하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게 되면 조건문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결과값은 하나야, 하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1번, 2번, 3번 보기가 있다 했을 때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합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면 얘를 출력해주고 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고, 만약에 1번도 2번도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계산하지 않고 요거를 출력해주고 문제가 끝난다, if문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사실 else 뭐 else if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문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게 잘못된 코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코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시간상으로, 시간 관계상 봤을 때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과를 하나의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싶다,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문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조건문, 제 소스 코드를 제어하는 제어문인데 그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 배웠는데, 그래서 if, else if, else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